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세뇌 교실 벌써 7챕터입니다. 네, 여러분. 와, 많이 왔어요. 절반 넘었습니다, 제가. 차, 저 이 게으른 놈이 벌써 이 강의 오시면 50개 넘어가거든요. 이걸 벌써 네, 찍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예, 이거 따라오신 여러분들도 대단하고요. 네, 저는 물론 대단합니다. 네. 자, 예, 농담이고요. 네. 자, 원래 챕터가 7챕터에서 우리가 HTTP 통신을 배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 스레드라는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7강이랑 8강의 순서를 바꾸기로 결정하고요. 현재 그래서 8강에 있던 스레드를 갖다가 7강으로 먼저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여러분들 실습하실 가상 서버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이유도 좀 큽니다. 네. 네, 그것도 좀 크고요. 제가 이제 서버 언어를 하나 배워서 하려고 하는데, 네, 뭐, 게임도 사실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틀어지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 이유 때문에 이걸 미룬 건 아니고요. 어차피 HTTP 연결하시려면 스레드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멀티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체크하고요. 됐다. 예, 스레드. 스레드가 이제 영어 단어로서는 그게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감는 거 있죠? 실을 감는 플라스틱 통 같은 건데요. 네. 우리가 이걸 보통 컴퓨터 상에서는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써요. 작업의 흐름이라 그래서 어떤 코드의 흐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래서 스레드는 이 줄기가 있는 거죠. 여기에. 네. 이게 하나의 스레드고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다. 코드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앱은 하나의 스레드를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제 그걸 갖다 메인 스레드 혹은 UI 스레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스레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코드가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하면은 원래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다 동작을 하거든요. 네, 어려운 그 동작들이 필요 없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코드를 뭐 얼마나 치던 간에 하나의 스레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티 스레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네, 아무튼 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메인 스레드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엄청 많고 무거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엄청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되게 뭐 연산을 복잡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용량 파일을 갖다가 불러 온다거나 아니면 완전 초고화질 뭐 동영상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스레드 하나가 그 일 외에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일들 있겠죠? 그런 일들 다 하려다 보니까 벅찬 거예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얘는 진짜 이제 파업은 못하고 코드니까 시키는 대로는 해야 되는데 얘 이제 퍼포먼스를 못 내는 거죠. 자기가 맡은 역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면 일을 나누는 겁니다. 분업하는 거예요. 분업하는 겁니다. 0번은 0번 그대로 가고요. 0번에서 새로운 1번을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일을 맡기는 거죠. 나누어서 맡기고 뭐 합칠 때 있으면 합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일을 나눈다. 이게 가장 큰 개념입니다. 네, 이건 뭐 쉽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나루토 보셨을 거예요. 나루토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나루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 나루토가 뭔가.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세대 차이라는 겁니다. 아유, 정말 좀
이거 나루토 재밌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나루토랑 스레드랑 빗댄 거는 예, 이제 예, 제 스승과 같은 형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도 저한테도 아주 짝짝 달라붙는 설명인데, 자, 볼게요. 우리가 아까 스레드가 많으면 일들을 더 나눠가지고 하나의 스레드는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뭐 4라는 시간이 걸렸으면은 이거 선택 못하나 이거? 네. 여기서 만약에 4라는 시간이 걸렸으면 여긴 2겠죠? 여기도 2겠죠? 스페이스 누르면 되겠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동시에 이 녀석을 실행해 한다면은 당연히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씨. 됐다. 네. 그쵸? 나눠서 둘둘 했으니까 이 총 걸린 시간이 2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네. 4라는 시간. 그리고 이거는 갖다 2초 걸리는 거, 2초 걸리는 거, 2는 4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을 하니까 2초가 걸리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럼 많으면 엄청 많으면 되잖아요. 엄청 많으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만약에 이 스레드가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였으면은 이거 1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우선 왜 뭐 나루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자 분신술 이게 다 본체라 가지고 다 힘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얘도 차크라 자기 에너지가 기가 다 떨어지면은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CPU가 있죠? CPU. 나 이거 이렇게 선택 바로 못하네. 네, CPU는요. 아무튼 CPU는 속도를 한계 범위까지만 갖고 있습니다. 속도를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뭐 왜 요즘 CPU 뭐 i7 뭐 3.7GHz 이래가지고 속도로 라는 게 한계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네. 스레드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2번이 있고요. 스레드 3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4개에다가 일을 다 나눠 놨고 그 다음에 일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쫙 한번 가고요. 아주 근소한 만큼 잘게 일을 한번 하고요. 또 일을 하고요. 일을 하고요. 일을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요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뭐 앉아있는 친구가 있고 게임하는 친구가 있고 음악을 듣는 친구가 있고 뭐 독서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한 명의 사람이 사람 같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여러 일을 나누어서 잠깐 동안 하고 이동하고 이걸 갖다가 CPU의 속도급으로 3.7GHz만큼의 속도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빠를까요? 예.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4명의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네. 보통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스레드를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CPU에서 행해지는 일은 좀 다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건 이제 싱글 코어일 때죠. 요즘 보면 CPU 인텔 띵띵띵띵 하면서 쿼드 코어잖아요. CPU가 안에 코어 실제로 일하는 녀석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레드가 4개일 때도 4개 다 전부 하나의 코어씩 맡아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제가 설명드린 얘는 하나의 싱글 코어입니다. 싱글 코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스레드를 사용해서. 근데 스레드가 4개다. 그러면 뭐 물론 코어가 스레드 하나씩 맞는 건 아니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이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드 코어가 빠른 거예요. 네. 아무튼 예,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여기 이해 안 가시면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고 바로 전환하고 하고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인간이 느낄 때는 이것이 그냥 동시에 다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이것이 멀티스레딩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으면 장땡이 아니에요. 결국 얘가 엄청 빨리 막 잘게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스레드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의 메모리는 더 차지하겠죠.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거의 메인 스레드를 제외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스레드를 하나, 두 개? 제가 2개까지는 써본 것 같은데 3개, 4개 이상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뭐 연산 뭐 엄청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 UI 스레드가 있죠? 요 UI 스레드는요, 하는 일들이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정해놨습니다. 예, 일단 화면 자체를 그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버튼이 약간 칠해진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넘긴다거나 우리 리사이클러 뷰 한번 넘겼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한다거나 뷰 페이저에서 뷰를 넘긴다거나 이런 것들 다 그리는 거죠. 그리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응성이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안드로이드의 목표거든요, 또. 예. 그리고 우리 터치 이벤트 있죠. 우리가 뭐 화면을 눌렀다. 이런 이벤트를 감지하는 것도 UI 스레드에서 일을 하고요. 그런데 요거 2개는 이제 UI 스레드가 필수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 외의 일들, 요 2개는 우리가 정의한 내용들이죠. 이런 정의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요, UI 스레드가 일이 많아져 가지고 말 그대로 화면을 그려야 될 시간에 이 친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화면이 갱신이 제대로 안 되겠죠. 보통 이론상으로 60프레임이라 그러는데 0.016초. 네. 0.016초. 0.016초. 네. 예,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야 나왔습니다. 요거. 예, 게임 쪽에서 요 프레임 많이 쓰는데 또 게임을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예. 0.016초마다 한 번씩 화면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있으면은 0.016초 만에 해당하는 행동을 다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있겠죠? 1초, 2초, 3초. 예, 1초, 2초, 3초 동안 화면이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렉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움직여?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5초를 넘어가게 되면요. 5초. 정말 좀 잘 그리고 싶다. 예, 5초를 넘어가게 되면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5초 동안 화면이 갱신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꺼버립니다. 네, 이것을 갖다가 ANR, Application Not Response라고 해서 응답 없음이죠. 왜? 예, 여러분 왜 윈도우즈 사용하시다가 뭐 화면 허해지고 반응 없으면 응답 없음이라고 뜨잖아요. 그거예요. 다만 우리가 작업 표시줄에서 그걸 컨트롤 알트 델 해서 작업 종료하면 그만인데 안드로이드는 짤 없이 시스템에서 그냥 꺼버립니다. 친절하게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갖다 나눠야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UI 터치는요, UI 스레드에서 계속 하게 하고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연산이나 인터넷 연결 작업은 인터넷이 느리면 느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글로 일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화면은 화면대로 일을 하고 이건 이거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레드를 구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법이 안드로이드에서는 대략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바 클래스인데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건 이제 자바 클래스고요. 오, 잘 썼어.
어우, 좋아. 자바 클래스고요.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클래스. 미쳤다. 정말 못 썼다. 네. 예. 이건 제가 글자로 쓰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안드로이드 클래스예요.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한 클래스고요. 이건 자바에서 제공한 클래스인데 두 개가 이제 협동이 돼서 어떤 거냐? 우리 자바에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바 클래스에서 만든 스레드에서 실제로 뭐 계산을 한다던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요. 핸들러라는 객체에다가 우리가 보내줍니다. 일을 다 한 그 내역을 보내주면요. 핸들러에서 스레드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그 화면에 반영시켜 줘야 될 것이 있을 때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UI 스레드에서 화면을 그리는 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스레드에서는 안드로이드의 화면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스레드에서 일을 다 하면은 핸들러를 통해 가지고 일을 간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다 되었다라고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와 핸들러 두 개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고전적인 방법이 있고요. 고전적이라고 하기보단 자바스러운 방법이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또 하나를 제공하는 게 어싱크 태스크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소스 코드가 쉽진 않기 때문에 자체가 쉽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봤을 때 스레드를 하나 쉽게 생성을 해주고요. 핸들로드 안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안에 요 두 개가 통합돼서 하나의 어싱크 태스크라는 클래스만 구현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코드도 간결하고 쉽게 우리가 이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요 스레드 핸들러 안 쓰고요. 저희 이거 사실 코드 치기도 좀 귀찮고 네, 어싱크 태스크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 별장 예쁜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요. 뭐 이거 이제 한글 문서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링크를 안 박았네요. 이거 박았나? 네, 이건 끌게요. 예, 이건데 뭐 스레드랑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 보시면 작업자 스레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게 있고요. 이거 스레드 쪽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긴 한데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찍은 영상입니다. 네. 오. Pop quiz, hotshot. You've got 48 milliseconds of work 네. to do, but only 16 milliseconds per frame to get it done. 콜트님이신데요. What do you do? My name is Cole 네. McCandless, and while threading on 엄청나신 Android can 분입니다, help 정말. cure your performance woes, it can also end up creating some huge 네, 그래서 스레드에 대한 Now, 얘기를 by 이렇게 itself, that's not 해주시고 too 있고요.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퍼포먼스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성능에 대한 최적화 패턴을 갖다가 강의해 주시는 분입니다. 강의 자체는 좀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분이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서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네, 근데 물론 네, 다 영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영어예요. 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완전 강추드립니다. 영상 굉장히 좋아요, 진짜. 네. 자, 아무튼 뭐 사이트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네, 저는 이제 어싱크 태스크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